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할 때 혼선함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또한 센터마다 다 입장이 다르고, 이런 혼선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출발 기금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 또한 정부의 공식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새출발 기금 신청 시 혼선이 있다는 기사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일경제의 10월 17일자 보도 관련인데요. 이게 오늘 이제 기사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경제는 10월 17일 대출 연체하고 오라고요? 새출발기금 혼선비저라는 이제 제아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금융위가 공식적인 반박 보도를 한 건데, 요 내용을 보면서 어떤 혼선함이 있고 현장에서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새출발 기금을 이제 어떻게 신청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같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이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쓴 이 매일경제의 보도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 요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죠. 이 새출발 기금이 본격 출범했는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센터별로 제각각 다른 답변을 내고 있대더라. 그래서 신청자들의 혼란을 겪고 있다.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건 안 되고, 또 어디로 가면 또 된다고. 이게 팩트죠, 진짜. 그래서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심지어 상담사가 내방자에게 대출 연체를 권한다는 후기도 이제 속출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분, 이 30대 A씨가요, 13일 새출발기금 부실 우려 차주로 신청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중 1개 이상 대출에서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부실 우려 차주죠. 자, 그런데 이분은요, 연체 기록은 없고요, 1회 상환 유예한 이력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환 유예를 신청한 이 부분만 있는데 지원센터에서 방문해서 신청했다라고 이제 후기를 남겨주신 거죠. 전화 상담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막상 갔더니 된 거예요. 상담원마다 다르더라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공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은 이분도 됩니다. 연체 기록은 없지만은 1회 상환 유예, 그러니까 상환 유예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된다라고 사실 처음 공문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말이 없어지고, 연체 기록이 있어야 되지, 연체 기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실 우려 차주는 현재 연체 기록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3개월 미만이면 부실 우려 차주고, 3개월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부실 차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연체 기록이 없고 상환 유예, 그러니까 이제는 현장에서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원래 안 되는데 받아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마다 달라요. 공문 자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상담원마다 안내 내용이 다르고 지원 대상 채무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요. 자, 새출발기금 시행 초기 신청 고객 상담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이거는 맞습니다. 제가 예고했던 대로 아마 상담 과정에서부터 굉장한 그 상담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혼선함이 있을 거다 했는데, 역시나 일부 혼선이 아니죠.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사실. 상담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정확하고 일관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당하시는 분들은, 상담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이건 헷갈리고요. 엄청난, 사실 본인한테 되게 소중한 건데 이게 교육 없이 들어왔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보고, 다만 콜센터 직원은 고객과 유선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므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등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보다
자세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현장 창구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제가 새출발기금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현장 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현장 가야 돼요. 이게 콜센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콜센터는 전문 그게 아닙니다. 이게 교육을 받아요. 근데 교육을 덜 받으면 내용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현장 창구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니어분들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현장 창구가 머신 분들은 이거 받으려고 또 이동해야 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정부는요, 야, 콜센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현장 창구에 봐서 상담을 받으시도록,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상담 직원 교육을 통해 콜센터 상담 시 이러한 점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담하신 입장에서는 간절하거든요. 근데 이게 충분한 교육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뭐예요? 현장 창구에 가시는 게 명확하다는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자, 기사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요, 유선상으로 카드론이 일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센터 상담을 다녀온 지인은 카드사 대출이 전부 포함돼서 신청됐다라고 해서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안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혼선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뭐예요? 현장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 현장 창구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새출발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용 점수를 낮추거나 대출 연체를 지속하는 사례마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충북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부신이 있는데, 부실 우려 차주 요건 중 충족하기 위해 가장 쉬운 신용평점 하위 10%라서 며칠 전부터 일부러 카드론을 받아 신용점수를 100점 정도 낮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 D씨는 지원센터를 찾아 새출발기금 상담을 받았는데 연체 기록이 없으니 야, 연체 정도 만들고 와라, 10일 정도 연체를 하고 와서 다시 신청하라 라는 상담을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잘못이죠.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제는 이제 상담 직원들도 당연히 이제는 유연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 이달부터 60일 이상 연체를 90일 이상 대출 연체해서 부실 차주로 신청하겠다는 사연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럴 바야 차라리 연체 90일 이상 일부러 해서, 부실 차주는 뭐예요? 최대 80% 원금 조정 받을 수 있는 게 부실 차주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부실을 만드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황이 이렇습니다. 현황이. 이건 뻔히 예상됐던 내용이에요. 새출발기금에 나오기 전부터. 그러면 일부러 연체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부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새출발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일부러 신용점수를 낮추거나, 금방 했던 얘기죠, 대출 연체를 지속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관련해서, 자, 정부의 입장은요, 새출발 기금 신청 자격 상담 과정에서 부실 우려 차주 또는 부실 차주의 요건을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러 신용 점수를 낮추거나 상담사가 대출 연체를 권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아나요? 실제 필드에서 소상공인들이 경험했던 건데, 안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상담사가 애매하니까 차라리 연체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럴 수도 있었죠.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아시겠죠. 아마 그 기사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겠죠,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는 정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새출발기금은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하고 추가적인 신청도 금지하고 있으며, 채무조정 이후에 허위 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자께서는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죠. 이거는 예전부터 공문에 써져 있었습니다. 고의 연체하지 말아라. 그러면 걸리면 어떻게 된다? 너 즉시 무효하겠다. 근데 고의 연체를 어떻게 찾아내냐는 거지 문제인 거죠. 내가 정말 어려서 연체하는 거와 고의 연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금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의 연체에 대해서 발견될 경우 즉시 무효화하겠다. 신규 신청을 금지하도록 하겠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걸러내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죠. 결론은 뭐예요? 결국에는 소상공인의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뭔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돼, 이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걸려? 그러면 즉시 무효할 거야. 결국에는 소상공인의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새출발기금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조금 걱정됐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고의 연체한 차주를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고의 연체하신 분들을 걸러낼 수가 있는 필터링 뭐가 있을까라는 봤을 때 도덕적 해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도덕적 해이가.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도 뾰족한 수가 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어떻게 걸러내요, 솔직히. 안 그런가요? 고의 연체, 정말 내가 어려워서 연체하는 거랑 고의 연체한 거랑 그 속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나중에 만약에 당신 왜 연체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어려워서,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연체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참 이게 좀 이 새출발 기금의 좀 안타까운 부분,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소상공인 안에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저희 개인적 의견은요, 고의 연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말로 도덕적 해이거든요. 소상공인 분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고의 연체라는 건 뭐야? 결국에는 내가 빚을 안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부실 차주가 돼서 80% 빚을 탕감받겠다는 고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자금이 못 돌아가니까, 물론 그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연체를 통해서 사실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그거를 이게 새출발 기금의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뭐야, 90일 연체 90일 이상 넘어가면 원금 탕감 해주네? 애매한 거야. 나 좀만 더 연체하면 90일 넘어가는데 아예 그냥 연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소상공인들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이 새출발 기금이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걸리면 즉시 무효하겠다, 신규 신청 금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엄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먹힐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상담사가 절대 대출 연체 일부를 하라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이건 이미 아마 현장에 내려갔을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아마 현장에 내려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상담 받으실 때 아마 그럴 거예요. 절대 뭐 대출 연체 일부러 조금 하셔갖고 신청하라, 이런 얘기가 이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사실 이제는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혼란함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자, 매일경제가 대출 연체하고 오라니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기사화했어요. 오늘 그거를 바로 금융위가 반박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결론은 뭐예요? 소상공인에게 있어요. 걸리게만 해봐, 무효할 거야. 공문에 있는 그대로. 그거는 예전부터 공문에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Q&A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요번에 좀 Q&A를 통해서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조금 지금 타이밍에서 새출발 기금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나와주길 좀 희망해 봅니다. 딱 지금쯤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Q&A를 통해서 정확히 된다 안 되는 부분, 부실 우려 차주나 부실 차주에 대한 명확한 구분, 이런 것들을 아마 딱 Q&A 형태로 이제 내놓는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정확하게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되고 이런 건 안 됩니다라고. 그래서 지금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새출발기금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현장에서도 제가 봐도 뭐 예상했던 대로 뭐 현장에서 딴 말을 하는 거죠. A 가면은 이 말하고 B 지점 가면 딴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명확한 이제는 가이드라인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나 지금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 여러분 힘내시고요. 결론은 뭐냐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저기 현장에 가셔서 현장도요 상담원 다른 상담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조금 왜 웃냐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콜센터 예용 다르죠. 그 다음에 현장 목소리가 다르다 보니까 현장에 가셔도 상담원마다 얘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새출발기금 이용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 꼭 콜센터도 좋겠지만은 일단 현장 꼭 방문하셔서 상담을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눠보시고, 그리고 조금 의심스럽고 조금 헷갈린다, 믿음이 안 간다 그러시면 다른 상담원 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새출발기금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내가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판단하시고요. 특히 새출발기금은 1년 동안 시작을 하고요. 그게 연장이 되면 최대 3년까지 새출발기금이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 우려 차주고 나올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부실 차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1년 동안 운영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2년 더 추가 연장해서 총 3년까지 할 수 있는 게 새출발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이제 또 남아 계십시오. 여정가족은 구독자 모임이고요. 새로운 정보를 매일매일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 새로운 정보 또한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희망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정가족님 남아 계십시오. 자, 오늘 아침 JTBC죠. 아침마다 이제 JTBC 방송하면서 여러분께 이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이제 카카오 오류 사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카오 오류 사태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소상공인의 피해입니다. 아마 여러분 상당하게 아마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아마 꽤 되실 겁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 때문에 아마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받으신 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항상 커뮤니티 안에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께서 분명히 손해배상은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소상공인 안에서 좀 예의가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사실 제가 봤을 땐 큰 사태입니다. 제가 봤을 땐 카톡의 이 이슈는요, 뭐 카톡 내부에서도 문제겠지만은 사실 소상공인 안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하시고, 아마 소상공인 분들도 아마 주말 장사를 망치신 분들 아마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에서는 사실 카카오 주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지만은 뭐 오늘 예상대로 주가 거의 한 6%, 5.9%인가요? 하락을 했죠.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초반보다는 많이 이제는 회복을 했지만 초반에 뭐 장 시작했을 때 9% 빠지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뭐 예상했던 대로고 시장에서 뭐 저도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고, 뭐 카카오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 또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느냐가 아마 향후에 큰 이제는 아젠다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카카오는 오투어 서비스예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이제 오투어 서비스. 오투어가 뭐예요? 온라인 for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보내는 이런 플랫폼이란 말이죠. 우리가 밀접하게,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아마 가장 민첩한 오토 서비스가 카카오 계열,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 분들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고, 무엇보다 지금 많은 언론이나 많은 쪽에서 사실 카카오에 대한 주식이라든지 카카오에 대한 것만 집중하지, 사실 카카오로 인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 부분은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소상공인 분들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적으로 아마 여러분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궁금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간지러웠던 것들을 제가 다 긁어드릴 거예요. 궁금했던 것들 너무 궁금하잖아요. 나의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소상공인인데 카카오로 해서 오더를 못 받은 거죠.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또 다음 회차에, 다음 영상에 이제 안심전환대출 말씀드릴 겁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이제 주담대죠. 이번에 정부가 예상대로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아마 다 예상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미 예고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이 인기가 없죠. 그래서 역시나 금액을 이제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연장했어요. 이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뭐예요? 안심전환대출이 주담대 갖고 계신 분들,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변동금리 받으신 분들이 있죠. 이걸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이 안심전환대출인데 인기가 없습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해갖고 지금 연장합니다. 10월 말까지. 원래 신청기간 끝나야 되는데 더 연장했거든요. 이거마저도 안 되면 금액 올립니다. 지금 4억 원까지인데 현실에서 되게 현실과 괴리감이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6억 원, 7억 원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다음 영상 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정가족님들은 적어도 여러분 정보가 없어서 손해받은 일은 없도록 제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늘 여러분의 경제 비서, 여러분의 똑똑한 경제 비서가 되어드리면서 우리 여정가족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뭐 여러 가지 재테크 정보 이런 거 좋죠. 당연히 뭐 돈 버는 정보 이런 거 있지만 사실 괴리감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허풍된 얘기도 있고. 근데 제가 드리는 정보는 우리 필드에서 피부로 와닿는 내용만 제가 추려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이런 거는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뭐 카카오 사태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 월요일입니다. 활기차게 월요일 시작하고 계시죠? 여러분 늘 힘내시고요. 여러분 또 오늘도 우리 같이 또 크게 희망을 외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또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요. 자, 마지막 인사 드려야 되겠죠. 항상 인사법 아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좀 쓸까요? 이 부분을?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이거 우리 같이 보면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